대해 저속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요인으로 꼽히는 주요 중간역 정차율이 경부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린 시민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군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허술했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조사된 10곳 가운데 3곳이 엉터리 공사였습니다. 전주 항공대 이전과 더불어 예비군 훈련장 이전도 추진되면서 전주 북부권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용산 익산 구간을 1시간 만에 주파한다던 호남 고속철의 운행 시간이 당초 홍보된 것보다 느린 이유는 바로 너무 많은 역에 정차하기 때문입니다. 경부 고속철에 비해 광명과 천안, 오송에 1.5배나 많이 정차해 지역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66분이면 익산에서 용산까지 주파한다는 호남 고속철. 하지만 실제 운행 시간은 64분에서 84분까지 20분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오송이나 천안, 아산, 광명 같은 중간 정차역에 너무 자주 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경유역이 많은지 호남고속철과 경부고속철을 비교해봤습니다. 경부선 전체에서 광명에 정차하는 열차는 69%지만 호남선은 85%에 달합니다. 천안, 아산에는 경부선이 50% 정차하지만 호남선은 58%나 정차합니다. 오송에는 경부선이 36% 정차하지만 호남은 62%나 정차해 유난히 호남선의 정차가 잦습니다. 전주를 경유하는 전라선 KTX는 상행선의 91%가 광명에 정차하고 70%가 오송에 멈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중간에 정차를 좀 약간 늘렸던 거는 보다 많은 호남 지역 이용객들이 KTX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요. 저희가 KTX 전체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익산에서 용산까지는 불과 211km, 시속 300km의 KTX가 정속으로 달리면 40분의 주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차역이 늘면 감속 시간과 정차 시간 때문에 역마다 7분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객들의 불편과 지역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서 탑승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보니 과연 최고 속도를 낼 구간이 얼마나 될까조차 의심스러운 상황. 호남과 수도권을 쾌속으로 연결하겠다는 고속철 도입의 근본 취지마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요금 논란에 이어서 정차역 논란까지 호남 고속철이 개통도 하기 전에 각종 논란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호남 고속철 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코레일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당시 건교부 장관이 운행거리 증가분에 대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현재 책정된 요금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타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와 정부가 고시한 요금 체계 때문에 할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도의장과 부의장단은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호남 고속철 문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모레 익산역에서 열리는 사전 시승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대신 익산역 광장에서 호남 고속철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3일에는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과 함께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시민의 집까지 압수수색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경찰서 앞에서 개사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겁니다. 박성수 씨는 지난 1월 2일 군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현 정국을 비판하는 전단 4천여 장을 제작해 아파트 우편함과 차량에 뿌리거나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 12일 박 씨의 집과 전단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군산 지역의 한 인쇄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명예훼손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국민이 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어떤 주권자의 권리거든요.
서울청은 지난해 말 일성경찰서에 전단지 살포자에 대한 대응 요령까지 공지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겠다는 건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좀 지나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이미 거리마다 넘쳐나는 유인물 살포에 압수수색 카드까지 꺼내든 공권력. 과잉 대응 논란에 앞서 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나절 동안 배수 설비 10곳을 확인한 결과 3곳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숨겨져 왔던 실체가 잇따라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군산시 나훈동의 한 연립주택 앞. 주택에서 하수 관로로 빠져나가는 배수 설비가 있어야 하지만 맨홀도 오수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준공 도면에는 오수바지 2개가 설치된 것으로 해놓았지만 누락시킨 겁니다. 오수바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거고. 현장은 없고. 근데 수량상주소에는 2개 잡혀 있고. 주변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맨홀을 열어보니 학교와 연결된 관로가 막혀 있습니다. 맨홀만 만들어 놓고 배수 설비는 시공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당초 설계 도면과 준공 도면이 맞지 않아 아예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여기 배수로 정화되어 있는데 여기 보자면 도로가에 정화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맨홀인데. 경찰은 현재 배수 설비가 설계 도면이나 준공 도면 그리고 현장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 조사단이 누락됐다고 지적한 800여 곳 가운데 시공업체가 인정하지 않은 500여 곳이 대상인데 오전 한나절 10곳을 살펴본 결과 3곳을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가 미시공으로 드러난 겁니다. 10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미시공은 2개고 그다음에 오수바지가 있는데 연결관이 연결 안 된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미시공으로 봐주는데. 경찰의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 현장 조사가 제 궤도에 오르면서 감춰진 실체가 잇따라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익산시의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익산시청 부시장실과 전체 국장실 그리고 인사부서인 행정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인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들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익산시의 올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승진 서열부 조작 의혹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재판에서 희망 후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TV토론회에서 이한수 전 시장의 의혹을 말한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1심에서 박 시장은 혐의가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가 확정돼 에코시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인근 예비군 훈련장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전주 북부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바로 인접한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이 부대에 같이 있어 주민들이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길 하나만 나면은 되게 원활하게 소통이 될 텐데 딱 가운데 볼이 박혀 있는 느낌? 전주시는 예비군 훈련장을 2017년까지 완주 소양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장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완주군도 기존 군부대로 옮겨가는 만큼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북부권 개발에 대한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옛 35사단 부지에 개발되고 있는 에코시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 이어서 인근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부권을 개발을 해야만이 전주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방향이 맞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전주 북부권. 하지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전주 완주 통합의 중심으로서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북 현대모터스가 오늘 저녁 베트남의 빈지영을 상대로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북은 애닝요와 이동국이 각각 골을 넣어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을 마쳤고 이 시각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AFC 조별리그 전적 1승 1무로 골직술에서 일본의 가시와 레이솔에 뒤져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기획한 전주 MBC 합창단 좋은 친구들이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아마추어 음악 애호가들과 지휘자, 반주자 등 46명으로 구성된 좋은 친구들은 앞으로 정기 공연과 특별 공연, 영호남 교류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포스터는 관객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축제 현장인 무주로 모여들어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올해 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4일부터 5일간 무주 예체문화관과 덕유산 국립공원 캠핑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직원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150여 명에게 2억 9천여만 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1억 7천만 원은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육아휴직 수당을 되돌려받고 수당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사의 일기장 검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일기장 검사는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적발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의 행동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기장 검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 학생을 따돌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사도 일기장 검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 밭두렁 태우기가 빈번한 가운데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임실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양계장으로 불이 번지자 진화 과정에서 1명이 숨지는 등 도내에서 올해까지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8,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위험이 크다며 논 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악취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5개 시군과 함께 악취 저감 대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